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바로 APR이죠. 상장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시가총액 10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화를 쓰면서 K뷰티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성공, 이게 그냥 반짝이는 신기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APR의 성공 방정식, 그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고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APL이라는 기업을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서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어떻게 K뷰티 시장의 판을 바꿨는지, 또 그들의 성장이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있는 기술과 제품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살펴본 뒤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와 최종 전략까지 이 모든 여정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K뷰티의 판을 바꾼 도전자. APR.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뷰티 시장은 로드샵이랑 유명 연예인 모델을 앞세운 전통 강자들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APR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예 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완전히 다른 운동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2014년에 미디어 커머스로 시작했던 작은 스타트업이 10년 만에 10조 원 가치의 거인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 정말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의 결정적인 변곡점은 바로 2019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술이 담긴 뷰티 디바이스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던 이 결정, 이게 바로 오늘날의 APR을 만든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존의 K뷰티 성공 공식 다들 아시죠? 비싼 톱스타 모델 쓰고 복잡한 유통 채널 거쳐서 브랜드샵에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었죠. 근데 APR은 이 공식을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D2C, 즉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았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에서 하는 전문 관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뷰티 디바이스로 열어 젖힌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잘 판 게 아니라 뷰티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혁신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숫자로 증명된 퀀텀 점프입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허상에 불과하죠. APR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2025년 3분기 실적을 통해 그들의 성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61억 원, 2025년 3분기 딱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치 이익을 한 분기에 그냥 해치운 셈이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2.8%나 폭증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완벽하게 올라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기별 실적표를 한번 뜯어보세요. 성장의 질이 보입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 계단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저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제조업,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업계에서 25%에 가까운 이익률을 꾸준히 낸다는 건 거의 사기캐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100원어치를 팔면 25원이 고스란히 남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강력한 브랜드 파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APR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3분기 최대 매출처가 한국이 아니에요. 바로 미국입니다. 무려 1,505억 원. 이제 APR은 더 이상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체질 개선이 끝났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거대한 미국 뷰티 시장의 심장을 뚫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APR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성장의 엔진, 바로 기술과 제품이죠. APR의 이렇게 높은 이익률과 강력한 고객 로깅 효과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드웨어인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인 화장품이 만들어내는 이 막강한 시너지에 있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즉 전기 찬공법.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피부에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서 화장품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임시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 결과 흡수율이 그냥 손으로 바를 때보다 무려 785%나 높아집니다. 이제 비싼 화장품 겉에만 바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피부 속까지 제대로 전달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죠. APR은 바로 이 본질을 기술로 풀어낸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입니다. 하지만 APR은 이걸 훨씬 더 영리하게 풀어냈어요. 이건 단순히 기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피부를 위한 구독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디바이스라는 면도기를 한번 사게 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전용 앰플, 즉 면도날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죠.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꾸준한 반복 매출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수십만 원을 주고 맞던 그런 시술의 핵심 성분들을 화장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리쥬란 헬러 주사의 핵심인 PDRN을 아프지 않게 바르는 앰플로 만들고 차세대 스킨 부스터로 주목받는 엑소점을 안정화시켜서 화장품으로 만들고, 이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고부가 가치 원료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지고요. APR의 기술적 혜자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파트, 세계를 삼킨 글로벌 전략입니다. 좋은 제품과 기술이 있어도 이걸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APR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 같았어요. 첫째, 아마존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행사 기간에 마케팅을 집중해서 베스트셀러 딱지를 딱 확보하고 이 랭킹과 리뷰가 평상시 매출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죠. 둘째, 온라인의 성공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했습니다. 미국 최대 뷰티 채널인 얼타뷰티 1,400개 매장이 입점하면서 고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있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틱톡을 활용한 사용 전후 영상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시켰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Z세대의 아이콘이죠. 아이브의 장원영을 모델로 내세워서 단숨에 인지도를 폭발시켰고요. 여기에 온라인 최대 행사인 Q10 메가워리를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로프트나 플라자처럼 신뢰도 높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각 시장의 문화를 정확히 꿰뚫고 맞춤형 열쇠를 사용한 것. 이것이 바로 APR 글로벌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죠. 세상에 완벽한 주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APR에게도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존재하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돋보기를 들고 잠재적인 역풍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투자자라면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림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죠. 첫째, 관세 리스크. 만약 미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25%라는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는 분석이고요. 둘째, 단일 브랜드 의존도. 매출의 80% 이상이 메디큐브에 쏠려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죠. 그래서 회사도 B2B 원료 사업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 이 황금 같은 시장을 대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하지만 APR은 강력한 시장 선점 효과와 브랜드 충성도라는 방어막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APR에 베팅을 해야 할지 최종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비싼 걸까요?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APR은 약 22배 수준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경쟁사들은 평균 25배에서 30배의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할까요?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4가지 핵심 촉매제가 있습니다. 첫째, CES 2026. 여기서 화장품 회사가 아닌 테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한다면 가치는 재평가될 겁니다. 둘째, 4분기 실적.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셋째, 유럽 시장 확장. 이게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B2B 사업의 성과입니다. 이 4가지 체크리스트가 앞으로 APR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APR은 뷰티 업계의 애플이 될 수 있을까요? 혁신적인 하드웨어, 즉 디바이스와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화장품,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생태계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애플처럼 APR 역시 그들만의 뷰티 유니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APR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PR의 미래, 그리고 또 다른 혁신 기업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